내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한다면 이 종목에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한 단계씩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항상 합리적으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나의 매매를 가로막는, 나의 매매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행동 편향은 의지만 가지고 극복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종목을 분석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를 결정하는 나 자신을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투자의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께서 좋은 투자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전문가는 이승행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데니얼 카너먼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들 중에 일부 내용을 좀 차용을 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꼭 데니얼 카너먼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유수의 유명한 투자자분들도 많이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행동경제학적 설명과 같이 결부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역발상 투자라던가 혹은 반대 해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주식 용어들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반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매수를 결정할 때, 매도를 결정할 때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우선은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내용 짧게 좀 언급을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매하실 때 사실 은행 가서 이제 HTS 증권사 계좌 트고 집에 와서 컴퓨터나 여기다가 HTS 프로그램 깔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가 차트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나요? 이동평균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동평균선도 주가 자체는 아니고 그냥 보조 지표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이동평균선을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는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조 지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중에는 매매 원리 중에 이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좌우에 이제 이평선 주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중간에 있는 파란색 선은 이제 이동평균선이고요. 화면에서 왼쪽 그림은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이렇게 깨고 내려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오른쪽도 깨고 내려간 경우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이점 때문에 이제 매수, 매도 신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 보이시나요? 흔히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지점은 이제 매도해야 되는 지점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이 이를테면 20선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날 깨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갈 힘을 가지지 못하고 밀려 내려갈 수가 있을 테니까 던지는 신호로 보시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경우의 신호 이름도 데드크로스라고 명명을 하는 겁니다. 영어 단어 데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데 근데 이제 이게요, 똑같은 그 깨고 내려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그랜빌,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 시간이나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과 관련된 매매는 이제 1960년대 월스트리트에서 사실 정리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응용하고 파생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왼쪽의 경우는요. 그랜빌이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이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매도 신호로 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깨고 내려간 거지만 이때는 요 밑에서 매수 가능한지를 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똑같이 깨고 내려간 건데 무슨 차이일까? 바로 이동평균선의 각도와 관련된 부분. 요게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매매 원리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왼쪽 그림은 보시면 뭐가 보이시냐면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이동평균선이 꺾였어요.
그죠? 그 상황에서 깨고 내려간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이동평균선이 계속 우상향인데 주가가 깨고 내려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평선이 계속 우상향일 수 있죠? 주가가 밀려 내려가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평균값 개념입니다. 주가보다 늦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오늘 60일선이다 그러면 오늘을 기준으로 앞에 60일간의 주가의 평균값이거든요. 평균값은 주가가 이미 떨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도 당분간은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 상승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선을 그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동평균선은 철저하게 후행성 지표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절대로 선행하는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동평균선을 활용한다는 것은 명확한 한계를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랜빌이 발견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추세의 힘입니다. 상승 추세 혹은 하락 추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달리는 트럭이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바로 멈출 수가 있나요? 아니죠. 한참 더 가야 돼요. 그죠? 우리 보통 일반 승용차도 꼭 무거운 트럭이 아닌 일반 승용차도 보통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아도 한 40m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40-50m는 추가적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은 이 종목의 추세적인 힘, 단기적으로 잠깐 조정을 받기는 하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힘,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는 힘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왼쪽 경우처럼 이동평균선을 깰 때 이평선이 각도가 꺾여버리면 일종의 이제 매도 신호로 보는 거고 오른쪽처럼 각도가 살아있을 때 이탈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게 여기서 단기적으로 꺾이긴 했지만 추세가 살아있으니 밑에서 어디선가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대충 이해가 되실 텐데 차트 몇 개만 보고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중간에 선이 하나가 길게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121선입니다. 근데 이 종목 상황을 보시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죠. 근데 어때요? 주가는 이미 이 지점에서 꺾여서 내려가고 있지만 121선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각도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121선이라는 건 이 앞에 120일간의 주가의 평균값이니까 얘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아직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물론 여기서 무엇을 보고 매수해야 되는지를 따져야 되고 사실 그랜빌은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발전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밑에서 매수 포인트를 다시 잡아볼 수가 있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각도가 살아있으면 밑에서 무조건 살 수 있다. 이런 개념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매매 원리가 있어야 되죠. 어떤 조건일 때 각도가 살아있어도 밑에 무엇이 있을 때 내가 매매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배우셔야만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만 하고요. 오늘은 배워야 산다 시간이 아니니까 그 부분까지는 이야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우상향 각도를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60일선인데요. 녹색선은 깼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내가 던졌다면 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각이 살아있는 경우를 봤다면 이번엔 그 다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주가가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더니 121선을 깨지 않고 돌리다가 여기서 깼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근데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고 밀리는데 이때는 어떤 일이 발생해 버리나요? 이동평균선의 각도가 꺾여버린 모습이 보이시나요? 우상향 각도를 가지던 게 수평으로. 그러니까 추세 힘을 잃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매도를 하라는 게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밀리더니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선이 저항선으로 작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밀려버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지요. 그렇죠? 자,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다 나오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탈했을 때는 아직 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깼다가 다시 들어 올렸어요. 여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눌림목 매매 상황입니다. 이런 눌림목 매매를 할 때도 이동평균선 각도가 우상향이어야 훨씬 더 신뢰도가 올라가는데 뭐 오늘 주제는 그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깹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보이시나요? 이동평균선 수평된 게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진짜로 이탈해서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다른 개념을 넣어볼까 합니다. 이번에는 캔들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이동 평균, 아까처럼 캔들 여러 개가 모인 하나의 파동이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캔들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그거죠. 뭐 소위 말하는 눌림목 매매 상황에서 뭐 여기 같으면 음봉 2개를 만들어줬는데 여기서 예쁘게 지지받아서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시장이 꼭 그렇게만 되나요? 아까 상황처럼 깼다가 올리는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께서 그 그랜빌의 매매 원리라고 해서 데드크로스와 관련된 추세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셨지만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그걸 깼다가 복귀 못하고 다시 기어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들도 또 종종 있거든요. 또 어디서 사야 되느냐. 괜히 먼저 샀다가 더 밀려버릴 수도 있고 또 더 밑에서 살려다가 어떻게 해요. 못 사고 손해보는 상황이 못 사서 올라가는 종목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드크로스 상황, 또 많은 분들이 데드크로스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은 종목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매도에 동참하기 마련입니다. 이전에 군중심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판단을 내가 아닌 남에게 맡기는 상황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 선을 깨고 내려가 버리니 나의 마음속에는 공포심이 강해지죠. 그 얘기도 계속 드렸었죠. 공포라는 감정은 우리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기제로 작동한다. 이 종목이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차트 값이 어떤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저평가 종목인지 그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데 문제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예쁘게 앞에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지지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을 의도적으로 털고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깨고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를 왜 하락 이탈시켜 버릴까요? 다들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깼을 때 우리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매도하는 상황에서 나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력은 이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물량을 충분히 틀어주고 있다면 굳이 깼다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어 올리면 됩니다. 그죠?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관계는 이격을 벌렸다가 줄였다가 줄인 다음에 다시 벌리고, 물론 벌릴 때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관계가 끊임없이 진행돼요. 충분히 물량을 틀어주고 있다면 굳이 개인 투자자들을 추가적으로 털어내고 매집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들어올리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를 일종의 5일선이라고 합시다. 5일선에서 보니까 투자자들이 거기서 매수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거예요. 받쳐놓은 주문을 해놓은 분들이 많은 겁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예쁘게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다 돈 벌어다 주는 거죠. 여러분,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혹은 세력이 그렇게까지 자원봉사자 같은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급적 우리 같은 개인들은 고점에서 자기들이 팔아먹을 때 달라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추격 매수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자리를 의도적으로 깨게 되면 받쳐놓고 사는 사람들이든 예쁘게 지지받으면 저점 상승하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든 혹은 위에서 물린 사람들이든 추격 매수해서 버틸 수가 없어요. 데드크로스에는 추세의 힘과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세력이 일부러 깨고 내려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정확한 매매 원리만 있다면 밑에서 접근해서 오히려 이 세력이 움직이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은 털려도 손절하고 나가더라도 여러분께서 매수해서 수익 챙기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 주식 투자는 확률의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데드크로스라고 하더라도 수평인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보다 우상향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힘을 가질 때, 그걸 깼을 때 그 자리가 좀 더 좋은 자리로 작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점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지금 깨고 내려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승하다가. 예전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잉태형 캔들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는데 그 내용도 좀 알고 보시면 더 좋기는 합니다. 궁금하시면은 뭐 녹화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양봉 다음날 시가를 마이너스 만드는 세력의 의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이 세력의 의도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 안 그래도 겁에 질려 있는데 거기서 이평선, 5일선까지 깨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버티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이 종목은 하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 그리고 나서 밑에서 매수했더니 어떻게 해요? 주르륵 상승하는 모습. 제가 화면 확대를 잘 보이시라고 일부 구간만 가져온 겁니다만 실제 이 종목은 그 후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보도록 하지요. 얘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요 음봉이 나왔을 때는 5선을 깨진 않았어요. 이평선 깨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시가가 갑자기 마이너스 개파락 출발하더니만 5일선을 깨고 밀렸던 겁니다. 주로 이제 급등주는 5선과 관련된 움직임을 연구하는 게 좋기 때문에 5선 파트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론만 이해하시면 돼요. 급등주냐 파동매매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가 마이너스, 그러면서 5선 이탈 상황, 공포를 주고 오전부터 털어낸 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서 들어 올리는 거죠. 전날 접근한 사람들, 안 그래도 음봉이라 겁에 질려 있는데 상한가 다음날 양봉 구간에 막 또 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했는데 물려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5선 깨고 나옵니다. 버틸 수 있나요? 전날 장대 음봉도 버티겠는데 이 상황이 오면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이번에는 하루짜리 흐름이 아니라 약간 며칠씩 더 걸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상황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밀립니다. 밀리는 상황에서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종목이 지금 11선에서, 그러니까 5선을 깬 다음에 11선에서 받아가지고 들어 올려서 연속해서 두 개의 상한가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최근 상황이지요. 여기서 선수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물론 예쁘게 5선에서 지지받아서 올라가는 그림을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들고 있지 않다면 내가 요 밑에서 접근 가능할 것인가? 이건 명확한 매매 원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 그랜빌의 매매 원리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우상향 각도를 가지는 이평선을 깼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매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 배워야 산다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설명은 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반대로 이게 일부러 깬 것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일 때. 하락 추세 종목을 가지고 그런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더 조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 만들고 깹니다.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들어 올립니다. 이 흐름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을 매도하게 만드는 이 세력의 의도,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모두 다 수익 구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면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15% 수익이 나는 경우였는데 그리고 나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 이야기고 내가 여기서 접근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깼으니까 무조건 나는 물러선다? 그건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동평균선 하락 이탈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신호로 해석합니다만 세력에 의한 의도적인 조정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차트값 개념이에요. 제가 이제 이번에 진행했던 배워야 산다 시간에 차트값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세력이 선택을 강요받는 자리에서 여기서 죽으면 그들도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만드는 데드크로스, 특히 정배열 초기, 우린 집중해서 관찰해야 됩니다. 투자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면 상황에 따라 큰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오늘 제가 예시 차트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 일반적으로 매수 신호로 삼습니다. 골든크로스, 특히 바닥권에서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바닥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런 그림이 나올 때는 골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일부러 돌파시키는 경우들도 있어요.
돌파하면 모든 사람들이 사니까 세력은 거기다가 매도해 버리는 거죠. 매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활용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역발상 투자, 반대 해석 기법,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우리가 누구나 지켜줄 거라고 하는 선은 깨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돌파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선은 돌파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때 결국 당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매매 원리로서 한번 정리해 보신다면 투자에 있어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행 전문가였습니다.